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제목이 네. 제목이 뭐야? 선 넘지 말라니 뭐. 아니 이거 여성분들이 주로 남성분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야 선 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여기 오지 마 이러면서. 아니면 초딩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가방 이렇게 놓고. 아 왜 동의를 안 해? 아니 왜 동의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본인도 이게 안 싸웠어요 이게. 왜 그 책상 왜 그 선 긋고 아닌 것처럼 자기 모르는 척하고 자꾸 모르는 척하면 안 돼. 동의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금 긋고 이렇게 해서 가방 놓고 서로 싸우고 막 지우개 놓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찍고 안 한 것처럼 그러지 왜?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넘어오지 마 이러면서 예. 선 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지우개 너무 지우개 잘라버리고. 옛날에 제 친구는 팔에다가 칼로 그었어요. 진짜? 개좀 경험이 있다니까 그러네. 걔 왜 그랬대? 나 진짜. 나는 연필로 오지 마 그러다가 친구 여기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 연필심이 박혀가지고 걔 점 생겼잖아요. 연필심 박히면 까맣게 점 생기죠. 네, 점 생겨. 이거 요즘에 이제 그 선 넘지만 이건 그 최고의 그 저기는 스토브 리그죠. 스토브리그에서 선 넘지 말라는 말이 나왔죠. 팀장님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선은 네가 넘었어. 그거 그 장면. 이제 우리 학종에도 선이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아니 정확히 안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선인지 알아. 그래서 그쵸? 오늘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확하게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 투명 인간도 아니고 뭐. 교육진담에서 그 선을 밝혀드리겠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이 선이 뭔가요? 그러면 이 선의 정체가 뭐예요? 자 보세요. 중앙대 또 다시 이어갑니다. 저번 주에 자꾸 중앙대 갖고 그래요. 이거 중앙 좋은 대학이에요. 아니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요. 제가 무슨 일을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중앙대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대학 중에서 중앙대가 제일 좋아요. 지금 나한테. 진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이제 다빈치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빈치 전형이 있고 탐비형 인재 전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은 올해 입시 결과를 보면은 다빈치 전형으로 합격한 문과생 내신 등급이 평균 등급이 2.2예요. 그다음에 이과는 다빈치 이과로 합격한 아이들 평균 내신 등급은 2.3이고요. 평균이죠. 평균이에요. 중시하게 됩니다. 평균이니까는 이게 1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 초반까지. 그렇죠. 많이 차이가 안 나네. 3초까지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다빈치가요. 문과가 2.2, 그다음에 이과가 2.3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탐구형 전형은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 문과가 3.3, 그다음에 이과가 3.4예요. 다빈치 전형이 훨씬 내신이 좋죠. 그러네요. 그죠? 그럼 제가 먼저 딱 보면은 일단 다빈치 전형하고 탐구 인재 전형에 봤을 때 그러면은 내신이 좋은 다빈치 전형, 그다음에 내신이 약간 안 좋은 탐구형 인재. 그러면은 일반고, 특목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착하게 또 이렇게 발표를 해줬네요. 발표해주죠. 해주는데 올해만부터 보더라도 다빈치 전형에 응시한 아이들의 일반고 비율이요 74.2%. 그렇죠. 다빈치 나야죠 원래. 탐구형 보면은 일반고가 29%밖에 안 됩니다. 중앙대 꼭 가고 싶은 일반고 학생이 다빈치도 넣고 탐구형도 넣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자사고를 보면 다빈치가 6.2%고요. 그다음에 탐구형은 자사고가 17.5% 훨씬 더 높죠. 그다음에 외고를 보더라도 다빈치가 5.5, 그다음에 탐구형이 29.7이에요. 그다음에 국제고는 다빈치가 2.1, 그다음에 탐구형이 5%. 과거 영재고는 다빈치가 2%, 탐구형 전 또 이것도 아는데 의외로 과거 영재고가 중앙대도 많이 늦나 봐요. 16.4%. 그거는 이제 2020년과 2019년 이후에 그 입시 지형의 변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이제
그 입결에 있어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텀이거든요. 이 텀서부터는 뭐 중앙대도 가야죠. 그러니까 뭐 작은 거는 뭐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요거만 보더라도 다빈치하고 탐구형 인재전 두 전형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 아까 봤지만 다빈치가 문과가 2.21 그다음에 이과가 2.35 그다음에 탐구형은 문과가 3.3 이과가 3.4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탐구형 인재 전형의 특목 자사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이쪽 계열 과거 영재고 이쪽 계열이다 보니까 내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은 자 일반고 학생들이 만약에 탐구형을 넣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 얘네들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빈치 전형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다빈치 내용도 그렇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죠. 우리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은 되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예, 수학, 과학. 예, 저 예전에 저기 베네치아에 다빈치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본 적 있는데 그 양반 참 정말 관심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인류 최대 이제까지 그 인간의 어떤 업적, 동시대의 어떤 지적 능력 뭐 그런 걸 가지고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참 할 일이 없죠. 그분들이 누가 가장 천재인가를 따져서 레벨을 매긴 사람들이 있대요. 세상에 원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일반고는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고. 이거 얘기 끝내야지. 아니 갑자기 청취자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래 누구지? 이러면 다빈치 몇 등이야?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나오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큰일 나 이러면. 이거 이 얘기 끝내야 돼 이거. 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일단 저 카메라 더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굉장히 딱 천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딱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려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몇 등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거의 한 10등 밖 아니면 10등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 괴델이나 뉴턴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리고 다빈치가 거의 1등. 1, 2, 3 속에는 뉴턴, 괴델, 뭐 다빈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래요. 네.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다빈치 전형이다 뭐 이런 얘기지. 미술도 되게 잘하시는 분. 건축, 미술, 과학, 그다음에 수학. 굉장히 다방면이에요. 근데 또 사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저희도 우리 조선의 역사를 사랑하고 한민족의 역사를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도 아니죠. 장영실도 위대했죠. 장영실도 위대했는데 정약용이요. 우리 야경 형님도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에요. 네, 야경 형님도 뭐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네, 그분 대단해. 그분이 쓴 책이 600권이 넘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선은 총 몇 권인가 이런 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 전형 이 전형에서 약간 좀 힌트를 준 것 같지 않을까? 다빈치 전형이니까 그래서 뭐 문과 있고 이과 있고 예체능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쪽은 있고. 탐구형이라는 건 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쪽. 그죠? 다빈치는 관심사가 여러 가지 벌려져 있는 애들이고 탐구형은 하나 열심히 판 애들. 그렇죠. 꿈보다 해몽인데. 그거 괜찮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 바뀌지 않았어요 올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서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저기가 바뀌었죠. 전형 요소가 바뀌었죠. 단계별에서 일괄합산으로 해갖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합격자 발표일을 성적표 나가기 하루 전날 그렇죠. 합격자를 발표했다. 12월 3일. 저는 분명히 요번에 합격자 발표일을 수능 성적 나가고 이후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장난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그래서 저는 1차 중앙대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보이지 않는 선이 될 수 있다. 그냥 그런 개념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탐구형 인재 전형이요. 원래는
수능 전에 발표했고 그다음에 다빈치 전형이 합격자 발표 수능 후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약간 좀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빈치 전형으로는 의대를 뽑고 반대로요. 탐구형 전형에서는 의대를 뽑고요. 다빈치 전형에서는 의대를 안 뽑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둘 다 뽑아요. 뽑긴 뽑아요. 그래서 그쵸. 약간 그 좀 차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 탐구형 전형은 보다 보니까 좀 퍼센테이지가 이상하게 변하네요. 다빈치 전형은 20, 19, 18 다 퍼센테이지 비슷한데 탐구형은 보니까 일반고는 2018년부터 꾸준하게 그렇죠. 내려가고 있고 자사고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게 두 개가 바뀌고 그게 약간 전형이 좀 바뀌고 전형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 중앙대가 그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것일 수도 있어요. 외고는 그대로예요. 외고는 거의 그대로고 네. 국제고도 거의 그대로 자사고랑 과고 영재고만 올라가고 네. 자사고와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이과 쪽이 뭔가 좋은 게 있나? 중대를 지원하는 거고 아마 의대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창의 ICT 공대하고 네. 여기도 프라임이 20일 사업 그렇죠? 선정된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약대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약대인데 중대 약대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중대 약대가 주현미 나온대요. 응? 그렇. 우리 나이 비슷하다니까 우리가. 아니야. 아이고 우리 주현미 누나를 또 아시네 또. 아니 저 어릴 때 주현미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어요? 아 저는 이상하게 주현미 너무 좋아했어요. 그 느낌 그 노래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응. 왜 그러지? 나는 그게 그렇게 어릴 때 주현미가 그렇게 좋았어요. 전 산울림. 저 락을 좋아했습니다. 락. 네, 신하위. 네. 갑자기 왜? 신하위 알아요? 신하위? 락? 예, 네, 우리 락. 블랙홀, 신하위 다. 네. 그 신하위 그 저기 베이스 기타가 신대철. 서태지입니다. 신대철 기타. 베이스가 기타. 네, 그렇죠. 베이스가 서태지. 네. 맞아요. 이 독보 단합니다. 제가 신중현 선생님 공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신중현 선생님 공연을 딱 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신중현 공연하면 보통 신대철이 게스트로 나오는데. 나와요. 나오는데 그날은 누가 나왔냐면 이정현. 이정현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한참 와가지고 야 떨더라. 이정현이 그 되게 강단 있고 배우잖아요. 제가 그 이정현의 어떤 원래 가수잖아요. 가수인데도 연기 되게 잘해요. 원래 배우예요. 연기 너무 잘해. 꽃잎으로 데뷔했잖아. 꽃잎을 그렇죠. 꽃잎으로 데뷔했어요. 배우이고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와 신중현 선생님 앞에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리는 게 막 들리는 거야. 막 객석에서 영광스러워서. 그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래 너도 영광스럽구나. 공연을 보는 우리도 영광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제가 주현미 중대학교 얘기하는 거. 중앙대학교.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두 분 다 이제 서서히 저보다 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꾸 이제 구독자 수 의식하시는 거 같고 방송이 안 되네. 다시 이제 중대학교. 보이지 않는 선은 다음 경희대학교 한번 이렇게 볼게요. 경희대학교는 고교 연계 전형이 있고 레오르네상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한번 이제 잘 한번 보시면은 고교 연계 전형에서도요. 먼저 이제 문과 쪽에서는 이제 제가 그 스페인어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어, 러시아, 중국어 어문계열 학과를 딱 보면요. 프랑스 2.4 내신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요. 프랑스어 학과가 2.4, 스페인어 학과가 2.3, 러시아어 학과가 2.5, 중국어 2.1, 일본어 2.3이에요. 높지 않네. 아니 1점대 중후반이 되면은 좀 일단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떤 학생이 좀 독특한 역량을 발휘해서 4 이런 학생이 합격을 해버리게 되면 평균점이 확 이제 바뀌어지게 되니까. 인원이 그렇죠. 제가 그런 문제가 돼요. 보면 또 이과 쪽은 한번 똑같이 고교 연계 전형인데요.
이과 쪽은 뭐 물리학과가 1.5, 기계공학 1.5, 화학공학 1.4, 전자 1.8, 생체의공학 1.5예요. 근데 이제 같은 전형에서도 프랑스 이쪽은 뭐냐면은 이 프랑스학과, 스페인, 러시아, 중국어, 일본어 이쪽은 외고 학생들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원래 고교 연계는 거의 추천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애들이 이 어학 계열 학생들이 내신이 좀 공대 쪽보다는 낮다라는 건 뭐냐면 이쪽 이과 계열 쪽은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상위권 아이들이 지원한 거고 그 다음에 어문 계열 쪽은 보면은 외고 국제고 계열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네. 그죠? 저 반대로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레오르네상스, 경희대학교 레오르네상스가 있어요. 레오르네상스 똑같은 학과 똑같은 문과 이과를 똑같이 비교했는데 레오르네상스는 프랑스어가 4.4, 스페인어 3.6, 러시아 4.2, 중국어 3.8, 일본어 4.2예요. 엄청나게 이건 더 떨어지죠. 그 다음에 물리학과 이과 쪽 보면 물리학과 3.6, 그다음 기계 2.7, 화학공학 2.0, 전자공학 2.0, 생체의공학 2.4예요. 그래도 레오르네상스 이과 공학 계열 쪽은 2등급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그 어학 계열 쪽 보면은 4.4, 뭐 4.2, 3.8, 4.2까지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오르네상스 전형,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인문 계열 쪽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도 붙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의 합격자 평균 내신을 보면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사고 학생들이 안 쓴다. 안 쓰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맞는. 수학과 내신, 수학과 물리학과 왜 이렇게 낮지? 이게 그 기본적으로 수원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학과는 저기요. 네. 서울. 서울이죠. 서울. 자연계열 서울이고 공대는 수원에. 공대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3.7, 3.6이요? 이게 수학과 자연과학 계열이 의외로 이게 또 낮게 또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이쪽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사고 쪽에 자사고 쪽에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으면은 좀 늦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에 있으면 안 늦죠. 그렇죠. 수원에 있는 공대는 특히 과거 영재고는 안 늦죠. 그렇죠. 안 늦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 이게 이제 분교 본교가 아니긴 하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워낙 그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서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일고라든지 뭐 공주 한일고 뭐 이런 쪽은 자존심상에더라도 경희대까지 넣어 보겠죠. 그러면은 수원 쪽보다는 자연과학제로 넣는다. 그게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보여서 내신이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 한번 볼게요. 동국대학교 보면은 동국대는 전형 이름들이 되게 두드려라. 목탁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두드려 줘. 그런 거구나. 두드리 이렇게 목탁 두드리.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목탁을 두들길 수 있죠. 아니 너무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는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혼쌤께서 오늘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그 전형 뭐 문과하고 이과도 여기서 나눴는데요. 먼저 영어 영문학과 평균이 3.65가 합격한 학생들 내신 평균이 두드림 등의 3.65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균이고 합격한 학생들 중에 내신이 최하 5.64까지 합격했어요. 이건 진짜 낮다. 6.36 이건 외고 국제고 애들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애들이죠. 일본어과가 평균이 3.47인데 최하가 아니면 일본서 살다 온 일반고 학생들 이렇게 되는 5.06이고 그다음에 중어 중문이 합격한 평균이 4.71인데 최하로 합격한 학생의 내신은 6.36이다. 이거는 외고 국제고 무조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반고에서도 그 해당 그 외국어에 능통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대한 내신이 나쁠 때 받을 수 있는 요소. 그래서 제가 이과를 동국대학교 두드림 보세요. 수학과 볼게요. 수학과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56이에요. 그런데 최하
합격한 학생은 3.45고요. 그다음에 화학과가 2.08, 최하로 합격한 학생은 2.35라는 거죠. 그다음에 통계학과가 2.299, 최하로 합격한 학생이 2.97이라는 얘기죠. 전국대 이과는 기본적인 어떤 내신. 그러니까 이건 일반고예요. 일반고죠. 예,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 이과 쪽으로는 과거 영재고가 동국대 경희대학교를 안 쓴다. 그렇죠. 공대는 안 쓴다. 제가 말씀드린 선이 이런 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 선이? 예, 그 선이. 그 선이 고등학교에 기본 선이 있다. 대학들이 원하는. 아무나 막 다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건 대학이 선을 그은 게 아니라 고등학교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을 스스로 그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그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이건 누구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시장이 만든 선이다. 교육시장이 만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는 이제 학과에 따른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장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서강대. 좋죠. 서강대가 되게 재밌습니다. 서강대가 이 서강대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건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형이 바뀌어서 수능 체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서강대와 유사한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서강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안 보이는데 선이? 네. 자, 안경에 알도 없잖아요. 자연계를 한번 볼게요. 수학과 수학 전공이요. 이게 이제 10명을 모집하는데 218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21.8대 1이죠, 경쟁률이. 21대 1로 나왔어요,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이 원서 접수했을 때 21대 1이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형, 즉 2020학년에는 학업형, 그 다음에 2021학년에는 2차 전형으로 이렇게 명칭이 3년 동안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초 이 일반 전형은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요. 자기소개서하고 생기부는 수능 이후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최초 10명 모집에 최초 9월에 원서 접수를 때 218명이 수학과가 지원했고 경쟁률이 21대 1이 나왔는데 수능 끝나고 이제 서류를 넣거든요. 서류를 넣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218명이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를 넣는 학생들은 110명밖에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0명밖에 안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 최저가 충족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서강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왔다든지. 근데 대부분 70-80%가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안 썼겠죠. 그래서 21대 1에서 다시 경쟁률이 또 줍니다. 11대 1로요. 11대 1로요. 그런데 최종 추가 합격이 이 230%까지 돈다는 거예요. 두 바퀴 돌고 두 바퀴 이상을 돌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까지 적용시킨다면은 최종 합격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33번까지 합격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경쟁률이 자 3.33대 1을 떨어진다. 실제 경쟁률이에요. 이게 실제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요. 최초 경쟁률이 20.48대 1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 수능 최저 때리고 추합까지 돌고 해서 경쟁률은 2.96대 1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2.96대. 그럼 2.96대 1은 정말 내신이 안 좋아도 내가 수능 최저 맞추고 왜냐하면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은 면접이 없으니까 면접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추가 합격 도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서강대학교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수능 최저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거와 유사한 대학이 있어요. 이 전형과 유사한. 첫 번째 여대로는 이화여대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세계 영역 합육, 서강대도 세계 영역 합육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합육이라는 거. 세계 영역 합육을 적용했을 때 이 정도의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세계 영역 합육은 좀 센데. 센 거죠. 네. 센 거죠. 왜 그랬죠? 네. 아니 원래 계속 그래 왔어요. 원래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괄합산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습니다. 네, 일괄합산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강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세계 영역 합육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경쟁이 현저히 낮을 것이다. 그래도 우수한 아이는 온다. 그리고 네. 수능 체조를 맞춘 아이들이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낮출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선에서 아이들을 뽑겠다. 뭐 이런 어떤. 근데 이화여대는 또 여대만 가니까 여학생들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녀공학으로 하는 데가 이거랑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세계 영역 합 7이었는데 조금 수능 체제를 낮춰서 세계 영역 합 8로 변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괄합산에 면접 없고 그 다음에 1단계 전형이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몇 배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선이 좀 몇 가지가 있었으니까 오늘 2가지 정도의 보이지 않는 선을 소개해 주셨네요. 예, 실질 경쟁률의 선과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따라 전형, 대학이 갖고 있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청취자분들 똑같은 학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종이 뭐 이 전형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앙대 같은 경우 다빈치 탐구형,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고교연계 네오르네상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전형에 맞는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냐, 예. 우리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학종이라 할지라도 좀 서류를 넣는 전형 자체가 좀 달리하면서 원서를 넣는다면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다. 그리고 아마 대학도 유도하는 거죠. 이 전형으로 넣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연세대 같은 경우가 그 외대부고에 가가지고 예전에 특별한 전형,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전형에 넣는데 이 전형에 넣지 말고 이 전형에 넣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전형은 내신을 많이 보는 전형이니까 너네가 아무리 이 전형에 원서를 넣는다 하더라도 좀 제발 이 전형에 원서 넣지 말고 이 전형으로 넣어. 우리는 이 전형은 내신이 2가 안 되는 애는 뽑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1차 서류조차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했던 전형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미 그 전형 자체가 몇 년 전이라 굳이 제가 지금 그 전형을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학들이 해당 어떠한 고등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선호도 있는 내용이 있다. 요걸 이제 먼저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예. 두 번째는 서강대 사례를 통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을 때 그러한 수능 최저에 따른 실질 경쟁률까지도 좀 한번 따져보는 것이 그렇죠. 여전히 의미 있게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수 있다. 네. 이런 보이지 않는 선을 좀 잘 따져야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렇죠. 보이지 않는 중요한데요. 보이지 않는 선.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그냥 그 자소서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막 모든 생각들이 다 그쪽으로도 많이 쏠려 있잖아요. 이제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또 다른 방송들도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잘 잡아내야죠. 예. 비교과는 기본적으로 교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교육진담은 강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그리고 교과 세특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를 배제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다. 네, 그럼요. 네,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런 어떤 말씀 계속 거듭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제 학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또 자기소개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또 아까 저번 주인가요? 한번 애들 이제 연기돼서 여름방학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다른 기관들도 다 그 걱정. 여름방학 무조건 줄어들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여름방학을 안 줄이고 겨울방학을 줄일 수도 있어요. 고3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좀 철저히 저희가 또 그런 쪽에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다음에는 또 자소서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기 보고 계셔도 돼요.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제 일단은 저번 주, 저저번 주로 계속해서 학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특이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또 아이들 급한 게 이제 자기소개서 또 두 페이지니까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 주에 제가 또 갖고 나올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교육청에서요 자료로 만든 자료가 있어요. 각 그 교육청에서 매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한 그 스펙들을 자료를 또 분석해서 보면서 그렇죠. 어떻게 준비해. 그게 매년 나왔잖아요. 네. 그거 참 구하기 어려워서 예전에 한 6년 전, 7년 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생 지금 뭐 군대 갔다 졸업한 그 학생도 이제 그 막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준 게 어머 여기 들어 있었는데. 가천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연대인데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쭉 만들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구나. 학종이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송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자료를 다음 주는 그거를 한번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기 하도 청취자분들 저희 뭐 코로나 방송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내용들 진행하지만 저희 중심대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또 일정대로 소화해야 되니까요.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서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잠깐만요. 예. 끝내시려고요? 아니요. 예, 그랬죠. 예. 뭐 하려고요? 또 대구 얘기하려고? 아니야. 좋아요, 구독. 우리의 힘. 예? 좋아요, 구독. 아니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 끝난 거 아니에요? 인사는 좀 하고 좀 하세요. 인사는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니 까먹을까봐 나 미리 하려고요. 좋아요와 구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진짜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 엄청나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승부근성도 생기게 그러네요. 그래요. 저번 주 거 저기 예. 1000뷰 찍혔잖아요. 1000뷰. 유튜브는 1000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일단 방송하면은 어떤 10,000분 정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일단 팟캐스트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고향 중심 그거는 저희가 원래 팟빵 기준으로 진행을 하죠. 예. 자, 알겠습니다. 네, 요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손 자주 닦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자신이 지켜야 되는 어떠한 부분이고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홍삼도 좋고 정간장도 좋지만 운동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위생과 개인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자녀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